현대백화점 문화센터와 플로러너 브랜드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수업은 플라워 바스켓인데요. 플라워 바스켓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하여 소품이 들어간 플라워 바스켓을 만들어 볼 거예요. 꽃바구니를 제작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수업인데요. 저랑 함께 오늘 즐겁게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네, 미니 바스켓을 만들어 놓을 건데요.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작은 소품과 오아시스를 세팅해 두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오아시스를 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닐을 촘촘히 이용하여 그 소품에 물이 젖지 않도록 저는 충분히 처리를 해 놓았고요. 오아시스는 충분히 물에 적셔 두었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세팅된 상태의 바구니에 그린 소재를 먼저 꽂아 주어 내가 어느 정도 크기로 바구니를 세팅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줍니다. 선물이 들어가 있는 꽃바구니를 꽂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선물을 소재나 꽃이 많이 가리지 않게 해서 선물을 노출시켜주는 것과 또 바구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선물만 동떨어져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꽂아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꽂고 있는 것은 완전한 소재도 아니고 꽃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작은 노란 색깔 꽃봉오리가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꽃과 소재가 어우러진 재료를 쓰다 보면은 꽃바구니를 더욱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소재를 꽂아서 바구니의 사이즈와 전체적으로 선물과 어울리는 느낌으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꽂혀진 모습인데요. 한결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소재를 먼저 꽂아 놓으시면 내가 꽃바구니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느낌을 먼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꽂게 될 장미는 하젤 장미인데요. 요즘은 장미에도 많이 향이 안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하우스 재배를 통해 장미들이 빨리 자라게 되고 또 품종에 따라 향이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요즘 꽃들은 대체로 향이 많이 없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젤 장미는 향이 많이 나는 장미 중에 하나로 몇 송이만 꽂아도 방 안 가득히 하젤 장미의 달콤한 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젤 장미를 이렇게 원하시는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바구니에 꽃을 꽂으실 때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잘라주셔서 오아시스에 꽂히는 면이 최대한 많이 물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린 단면의 모습이고요. 원하시는 상태로 길이로 세팅하셔서 자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장미에는 가시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 가위를 이용해서 가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위의 등으로 긁어주시게 되면 잔가시는 모두 제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하젤 장미를 3송이를 꽂아 보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바구니를 만들 때 꽃을 모아서 꽂는 기법을 그루핑이라고 합니다. 꽃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꽂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꽂는 이유는 장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바구니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기법입니다. 다음은 거베라를 꽂아 볼 건데요. 거베라 하면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화환에서 사용되는 꽃을 연상하시기가 쉬우신데요. 거베라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귀여운 미니 거베라를 사용해 볼 거고요. 꽃바구니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베라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거베라는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관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미와 다르게 물이 올라가는 이 수관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구조여서 충격에 쉽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베라를 사용하실 때는 장미나 다른 소재를 사용하실 때보다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꺾어보면 이렇게 뚝 분질러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거베라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해 주시고요. 거베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꼭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꽂지 않았다고 해서 예쁘지 않은 바구니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2송이를 꽂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꽃은 리시안셔스라는 꽃인데요. 리시안셔스는 정말 남자분들이 꽃말 때문에 여자친구분들에게 많이 선물하시는 꽃이기도 합니다.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인데요. 전체 꽃이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지거나 2가지 색이 섞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색상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투톤이
톤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라데이션으로 이쪽 꽃잎은 보라색인데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하얀색의 느낌을 띠는 리시안 셔츠도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종류와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리시안 셔츠는 개화 후 5일에서 7일 정도 볼 수 있고 저온에서는 약 10일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자생하는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고 자연 개화 시기는 7월에서 8월이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로 사시사철 국산 리시안 셔츠를 볼 수 있습니다. 리시안 셔츠를 꽃시장에서 구매하시거나 택배로 받아보신 후에 힘이 없어 보이면요,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물올림을 하면 더욱 싱그럽게 꽃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리시안 셔츠라는 꽃이 저온을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리시안 셔츠도 원하시는 기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꽃바구니에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바구니를 꽂을 때는 뒤쪽 면이 너무 비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꽂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리시안 셔츠를 두 송이 이 꽃바구니에 세팅해 보았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꽂을 꽃은 여러분 카네이션인데요. 이 카네이션도 그 리시안 셔츠와 약간 같은 화형의 느낌처럼 활짝 펴져 있지만 완전히 다른 꽃입니다. 이 카네이션은 원래는 핑크색이었는데 염료로 파란색으로 물을 올린 염색 카네이션이고, 이것은 염색이지만 카네이션도 자연 색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네이션은 꽃 색상에 따라서 감사, 존경, 사랑, 애정, 아름다움, 열애, 행복, 자유, 추모, 순수한 사랑, 깨끗함 등 다양한 색상만큼 여러 가지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2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튤립, 국화,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 이렇게 3개 4대 절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꽃대를 잘라서 꽃다발, 꽃바구니 등으로 사용하는 꽃을 4대 절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절화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이지만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꽃이고요. 플로리스트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카네이션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인데요. 절화 중에서는 거의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집에서 2주 이상 평소의 아름다운 형태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저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뒤쪽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트리카리아라는 꽃을 꽂아볼 건데요. 이 마트리카리아라는 꽃은 국화과에 속하는 하늘살이 블록 캐모마일의 일종입니다. 국화 또한 카네이션처럼 절화로서는 수명이 아주 긴 편에 속하는데요. 마트리카리아도 국화과인 만큼 꽃 관리만 잘 된다면 최소 10일 이상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리카리아의 꽃은 캐모마일의 일종인 만큼 꽃향기는 캐모마일 티와 굉장히 흡사하여 심신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오늘 소재 중에 마트리카리아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구니를 조금 더 공간감 있게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큰 꽃만 있다면 꽃바구니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늘 작은 마트리카리아의 꽃을 이용하여 꽃바구니에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를 줘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트리카리아 또한 원하시는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간혹 부러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꺾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커팅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트리카리아를 꽂은 모습이고요. 바구니가 아까 그 큰 메스 플라워들만 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사랑스러워진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마트리카리아까지 바구니에 꽂혀진 모습입니다. 여기가 뒷모습이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아직도 약간 오아시스가 많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유칼립투스 소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그린어디 센터피스에서 설명해드렸던 것 같이 핏폰치드를 굉장히 많이 내뿜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플로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자주 이용하며 사시사철 꽃시장에 나오는 그린 소재이기도 합니다. 센터피스를 만들 때와 같이 원하시는 기장으로 유칼립투스를 절단하신 후에 줄기의 윗부분을 잡고 꽃잎을 아래 방향으로 훑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된 줄기를 보실 수 있고요. 줄기는 꽃잎이 없는 상태에서 오아시스에 3cm 정도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줘서 오아시스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유칼립투스를 통해서 오아시스의 빈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과정도 지금 제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칼립투스를 뒤쪽에 꽂아진 모습이고요. 아까 전보다 확실히 오아시스의 돌출된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칼립투스 나무 부분을 활용하여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다 꽂으신 후에 약간 허전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제 주변이 플라워 샵이어서 남아있는 꽃들이 있어서 작은 소재들을 조금 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델피늄이라는 꽃인데요. 이 꽃은 신기하게도 꽃잎에 물이 닿으면 꽃잎이 투명하게 변하기도 하니까요. 꼭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델피늄으로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피늄 또한 줄기가 굉장히 약한 꽃이어서요. 꽂으실 때는 꽂으시고자 하는 줄기의 끝부분을 잡고 오아시스에 너무 강한 힘을 줘서 꽂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카네이션의 일종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카네이션이 줄기 하나에 꽃이 하나가 피는 형태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미니 카네이션은 줄기 하나에 얼굴이 2개가 달려있는 스프레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네이션을 잘라서 비어있는 공간에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마트리카리아까지 이렇게 조금 더 꽂아주시면 바구니가 완성이 됩니다. 꽃바구니 꽂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꽃을 오아시스에 꽂다 보면 나만의 디자인으로 완성된 꽃바구니를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소품 무엇이든지 바구니 크기에 맞게 세팅하셔서 선물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은 플로라노와 함께 여름 리스 만들기를 배워볼 건데요. 여름에 만든 리스를 잘 보관하여 겨울 크리스마스 때까지 집안을 환하게 밝혀줄 예쁜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